왜 중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궁금한데요. 지금 푸틴이 의지할 곳은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이 지금 석유와 가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유일하게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고 인도입니다. 선진국이 있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 보통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만 남겨두고 부가가치 낮은 산업은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농업이라든지. 근데 중국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터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산업까지 전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예.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천연자원이에요. 특히 석유하고 가스. 근데 그게 원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그 자원은 다 유럽이 썼거든요. 그렇죠. 싸게. 유럽으로 다 가서 그 러시아는 비싸게 팔았거든요. 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중국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중국과 협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딱 왕따 당하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값싸고 풍부한 석유하고 가스가 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네 필요한 경공업부터 중공업 여기 모두 군사장비 많은 부품까지 중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게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합치면서 미국의 제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겁니다. 야.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만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15번이나 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네. 분명하게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어도 푸틴은 언제까지 갖고 갈 생각이냐. 종료 시점과 전술핵을 쓸 것인가. 이 정보는 중국이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변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푸틴한테서 많은 이익을 받았어요. 이 지금 위안화 결제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이런 그 1대1로 진출 뭐 이런 거 가스 관도 설계 그다음에 바다로 향하는 그 항구 건설 뭐 이런 거 다 짝 받았는데 만약에 빨리 끝내버리면 그리고 또 핵 쓰면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빨리 파악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이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야, 아니 그럼 푸틴은 네. 전쟁을 언제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진핑 만나면 물어봐 줄게요. 이만감을 위해서. 다음에. 와. 분명히 언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처음에 이제 개전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동쪽 그 돈바스 지역과 이제 하르키우 이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해방시킨다가 맞아요.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가 이제 거의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지금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거의 이제 달성됐다. 더 이상 우리가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땅덩어리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국내 총 생산량을 봤을 때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야. 그리고 인구도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폭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2024년도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5.5% 증가했어요. 왜냐?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반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반미연대란 표현 자체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다 동상이몽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지만 미국과 척을 지면은 중국 경제 폭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손을 잡아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난 서방 세계와 적을 만들고 싶진 않다였어요. 네. 돈바스 같은 우크라이나 동적 지역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정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은 꿈을 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반미 연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뽑을 만큼 뽑아 먹어야지.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힘들걸요, 이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또 유엔 상임국가도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세계 진출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네 돈을 요구해? 돈 주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처음에 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리가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는 희망은 거의 접었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전략은 러시아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이게 마지노선이고 북한도 똑같죠. 그래서 러시아, 북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동상이몽일지 몰라도 네.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 중국이 필요한 거는 러시아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각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미국의 그 어떤 봉쇄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이미 확정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 본격적으로 확장할 거거든요. 네.